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일단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전형 구성은 어떤가요? 네, 우선 전형 자체는 3단계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 소양 및 역량 검증, 역량 면접, 그리고 직무 전문 수학 면접, 드림 스테이지라고 해서 직무 오디션 면접이라고 일컫고요. 그리고 종합평가, 이렇게 3단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역량 면접, 그래서 경험, 구조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단계는 그냥 PT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단계는 임원진, 인성 면접, 검증 면접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한번 짚어보죠. 1단계 기초 소양 및 역량 네. 검증, 이건 어떻게 진행해요? 네, 우선 제가 기존에 음. 투데이 잡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구조화 면접이랑 솔직히 똑같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신세계가 예전부터 그 회장님께서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 가치관 그리고 경험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묻는 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기초 소양이다 보니까 유통업계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현재 해당 산업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두 파트로 일단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BEI 경험행동 면접 혹은 구조화 면접은 지금 자료 화면과 같이 질문들은 구성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묻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특정 상황을 가정한 질문,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 이제 세부 내용들을 묻는 질문.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 면접을 보실 때는 최소 에피소드 한 3-4개 정도는 구성을 해두셔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했던 경험, 아니면 팀 내에서 좀 협업하면서 같이 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끌어냈던 경험, 그리고 이 경험들은 대부분 좀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 직군에 맞춰서 세팅이 되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뭐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나 공모전에서의 경험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험 배경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재상이죠. 신세계 인재상. 그래서 고객 존중, 고객 행복, 그리고 약간 다른 기업이랑 다른 게 패션이에요. 앞선 감각으로 창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패션 쪽으로는 신세계가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패션 감각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만큼 도전, 혁신, 변화, 주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 긍지를 느끼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인재.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내가 뭔가 성과를 창출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할 때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나는 신세계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사실 어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패션에 언어, 옷차림, 행동에서 품위와 세련됨을 유지한다. 뭔가 면접 갈 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일단은 면접 복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마 자율 복장으로 가게 되실 텐데, 이제 그러면 또 면접 복장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쵸. 정장 지향이라고 할 땐 정장을 입으시면 안 되고요. 말 안 듣는 거잖아요. 입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MC분들처럼 네. 좀 이렇게 깔끔하게,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황인성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뭔가 셔츠에 뭐 바지 슬랙스 정도 입어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지금 간 씨처럼 이렇게 원피스 네. 정도 입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니트에 슬랙스 정도 입어주시는 걸로 충분한데, 여기선 패션은 약간 품위와 세련됨, 이거를 뭔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벌써 부담돼요. 좀 세련된 매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그리고- 브랜드 뭐 이런 거 입으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자주? 아, 아니, 자주 이렇게 전 자주를, 인터내셔널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셀린느. 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앞서서 잠시 설명을 해주실 때 인재상 부분을 봤을 때 가치관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어떻게 설정하나요? 저도 사실 이거 쭉 네. 강의하면서 저도 설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모의 면접을 보거나 면접을 진행을 하거나 이러면 취준생분들이 막 항상 뭐 성실함은 뭐 나의 뭐 가장 중요한 뭐 성장 동력이다, 뭐 열정, 막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의 강점이 뭐예요? 그럼 성실합니다.
아, 그럼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해요? 아, 정말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단점이 뭐예요? 전 너무 꼼꼼해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전 책임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그쵸. 강점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가치관은 사실 AI 역량 검사나 인성 검사도 이런 가치관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근데 이게 사적인 거 말고 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가치. 그래서 일단 제가 이 가치관을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떠올리면 돼요. 내가 이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떠오르시는 분들이 네. 아마 있을 텐데, 이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지를 생각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렇죠.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잣대가 명확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간단한 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얘가 얌체. 그렇죠. 다 싫어하긴 할 텐데 특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얄밉게 군다거나 아니면 좀 못되게 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한테 피해를 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같이 우리가 뭐 팀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각자 역할을 맡았어. 근데 내가 시험 때문에 바빠서 이걸 못했어. 라고 한다면 개인 이득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꼰대 느낌으로 실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떠올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적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자라는 게 저의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 내에서 주어진 거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책임을 지자라는 게 저의 가치관인 거거든요. 그러면 뭐 실제로 고객 존중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건 아니면 팀 내에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갈등 해소에 대한 에피소드를 만들건 저의 가장 큰 그 기저에는 일단 피해는 주지 말자. 내 역할은 잘하자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들 뭐 어떤 분들은 뭐 말 많은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네. 게 되게 싫다. 그럼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거죠. 그렇죠. 네, 신중하고 좀 말 무겁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 그런 분들은 신뢰라는 가치를 중시해 주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어떤 분이 막 궁금한 걸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전 자기 가치관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 당시에 이제 특강이 코로나 이전이어서 한 200명 정도 특강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200명이라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강단으로 올라와서 묻는다는 거는 보통 용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올라왔냐 이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딱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 이상 생각만 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행동으로 옮기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좀 적어도 행동부터 먼저 시작이다. 왜냐면 실행력, 추진력 이런 게 가치관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역량 면접에서 어려운 네. 질문, 대답하기 좀 까다로운 질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백화점은 항상 이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 근무 괜찮냐, 지방 근무 괜찮냐, 혹시 지역으로 발령내도 괜찮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특히 주말 근무 같은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직군들 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당연히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백화점 특성상 사실 이제 주말 장사잖아요. 주말에 가장 많은 고객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업무를 하고 제대로 산업 그리고 우리의 매출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맞출 의향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1단계를 이렇게 넘기고 나면 또 2단계가 있는데 2단계 이름이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뭐 직무 오디션 면접, 오디션이라고 하니까 네네.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패기 있는, 근데 네. 백화점들이 다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그 현대백화점도 그런 오디션 이런 게 원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백은 그러니까 캠퍼스 리크루팅 그리고 이제 오디션 전형 이렇게 있었는데 캠퍼스 리크루팅은 이제 학교들이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좀 좋은 학교들을 위주로 정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 네. 그 이외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우리 산업이나 해당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니네가 정말 PPT로 보여줘라 라고 해서 아예 PT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직무 오디션 면접도 그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내가 실제로 솔루션을 도출할 때 나는 굉장히 논리적인 구성으로 그리고 정말 좀 듣기 좋은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PT 면접 툴은 자료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우선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장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PT는 결론을 먼저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실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 배경 지식이 누가 많이 하는가 이거는 아닌 게 여러분들은 사실 신입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가 주장을 하는 바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건 솔직히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일할 때 경험. 내가 인턴을 하면서 이런 레포트를 한번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던 결과 실제로 뭐 이런 뭐 온라인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20, 30대보다는 40, 50대 뭐 실버 서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그때 내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뭐 타겟을 이렇게 삼는 걸 추천을 하고 싶다. 이렇게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인턴 경험이 없으면 뭐 학교 생활, 공모전에서의 경험들, 뭐 학교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정도로도 괜찮고요. 혹은 뭐 고객을 직접적으로 내가 응대를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다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통업계다 보니까 특히 예를 들어 뭐 프로모션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프로모션 전략을 짤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타겟은 어떤 건지 그리고 플랫폼은 어떤 걸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 품목은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직무 오디션이라는 게 그냥 PT 면접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대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을지. 사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얘기를 해주실 때 또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뭐 ESG에 대한 부분, 회사의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들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플러스로 이제 면접관들이 100% 비판적인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약간 선빵이라고 할까요? 미리 내가 생각할 때 내 논리에서 부족한 점은 미리 한계점으로 꼽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PT로 답변을 하실 때 문제가 없으시겠죠.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여기 중에서 배경 지식의 경우 사실 뭐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이슈 같은 게 있나요? 네, 유통산업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온라인이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요즘은 퀵커머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빠른 배송, 이길 배송,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쿠팡이 쌓여 있거든요. 마켓컬리가 쌓여 있고 맞아요. 문 앞에 드라이에서 빨리 빼야 네. 되고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사실 이제 우리처럼 이제 좀 젊은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는 실버 서퍼라고 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이런 퀵커머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신세계는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마트 몰 등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 시너지를 활용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테일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2022년 2022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어요. 제가 뭐 거기에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취업 강의를 시작을 한 이후로 한 2016년, 15년부터 꾸준히 읽어왔는데 그걸 읽으시면 자소서에 쓸 말이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메모하시고 유튜브에 사실 그 리뷰하는 그런 게 많은데 책은 솔직히 내가 직접 보고 맞아요. 이해하는 거랑 리뷰를 보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취준생이라면 꼭 특히 여러분들 유통업종의 메카 신세계 지원하시잖아요.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광고는 아니고요. 아니, 뭐 중고 서점에도 많더라고요 보면. 아 그래요? 네. 아 그쵸. 벌써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벌써 나왔어요. 진짜요? 네. 중고 서점에 2022년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나요? 21일걸요? 일인가? 네, 그쵸. 2021년부터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요? 아, 네, 2021년 보시고 2022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직 2021년이니까. 네. 그리고 타겟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큰 맹점이 제가 요즘에 뭐 롯데마트건 PT 면접차 봐드리면서 느끼는 게 다 MZ세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PT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면접관들이 꼭 물어봐요. 아, MZ를 타겟으로 해주셨네요. 그러면 뭐 저희 주류 이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40대, 50대 그쵸. 고령층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겠죠. 아, 그것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버 서퍼 그리고 고령층 고객들이 돈이 있죠. 그렇죠. 네, 부동산도 사실 어머니와 아버님이 그럼요. 가지고 계시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령층 실버 서퍼 58세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지 그래서 MZ, 58 이렇게 나눠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패션, 리빙, 식품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만 하신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이제 식품, 화장품 쪽, 남자분들은 이제 뭐 운동 뭐 아니면 카테고리 자체가 이제 뭐 아웃도어 이쪽으로 네. 가시는데 여러분들 경력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식품 쪽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그쪽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많기 때문에 식품 쪽 혹은 내가 뭐 전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공유 경제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실제로 킥고잉 이런 것들도 그 전기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킥고잉 같은 그 전기 바이크? 아, 네네네. 싱싱이, 네네. 킥보드, 싱싱이. 전기 싱싱이.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공유 경제의 상징인데 최근에 이제 이동수단 말고도 리빙 시장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난 맞아요. 리빙 시장을 이런 거랑 좀 접목시켜서 공유 경제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와서 내가 PT를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정말 다양한 네,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 다들 이 정도는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보고 면접에 임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렇게 1차, 2차까지 넘기면 마지막 3차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평가니까 임원 면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임원 면접. 임원 면접은 근데 그 면접관 분들께서 원래 이제 실무진 분들은 되게 친절하세요. 네네. 아,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임원분들은 별로 안 친절하세요. 그쵸. 이제 힘드시단 네. 말이죠.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평가하느라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눈빛부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압도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임원이 괜히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쫄아붙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들 다 인물 면접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화가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는다는 거. 사실은 토의 면접이나 토론 면접을 꼭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직무에 대한 역량을 더 보다 보니까 이제 PT 면접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대다 인문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그러니까 내 차례가 아니라고 내 차례 다 끝나면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러시고 막 시계 보고 막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 끝나도 다른 분들 얘기할 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난 되게 잘 듣고 있다는 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표정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어야 할지 그리고 리액션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게 맞아요.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손은 그냥 무릎 그냥 올려두시면 이렇게요? 되고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하실 때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방청객처럼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면접관을 보더라도 그냥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만약에 좀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 다른 분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라 이따가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되게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시는 것도 좋고요. 면접관들 중에 짓궂은 분들은 되게 딴짓하는 거 보이면 옆에 사람이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얹을 거 없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도 같은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되게 싫다.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그다음부터 어떻게 경우에 기억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면 안 되죠. 아, 비판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면접관들이 되게 짓궂는 네. 게 이제 여기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냐, 막 떨어뜨려야 할 사람은 무엇이냐, 막 이런 경우를 나빴어. 그쵸. 근데 이제는 그게 좀 제재가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네. 진짜 다른 사람 의견을 좀 존중하고 잘 들어주는지를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걸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되게 마치 카메라 의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 뭐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사실 뭐 자기의 그 어떤 마인드를 좀 다잡는 그런 법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법이라도 있나요?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다잡는 거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냥 정말 할아버지랑 얘기한다, 아저씨랑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평소에 연습은 하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럴 때는 약 먹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플라시보. 같은? 네. 사실 뭐
이게 뭐 되게 이게 혈압약이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인데놀이라는 약을 많이 복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과 처방 약이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이걸 다 먹으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우황청심환이든 그런 약이든 아니면 신경 안정제든 복용을 하시면 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좀 맞아요. 이렇게 나는 괜찮아 이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용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복용을 하고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로 주체가 안 돼서 나중에 생각한 거는 그냥 제가 잘했던 경험을 생각하자면 아 면접 연습하러 왔다. 그냥 떨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떨어져도 그래서 된다. 이게 좀 저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좋아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을 네.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놓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뭐 약간 너무 그런- 사랑하는 표정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요 웃긴 개그맨에서 웃긴 그런가요? 표정. 뭐 재밌게 약간 분위기 좀 띄우려고 들어갔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지막 단계가 프로페셔널 인턴십인데 중요한 과정이죠. 좀 네. 유의사항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프로페셔널 인턴십은 사실 이게 보통은 인턴십이 있고 나서 면접을 보는 거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실 텐데 프로페셔널 인턴십은 그냥 사실 면접 이후에 정말 의례적으로 하는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직무 네. 역량을 익히는 그냥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턴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실수를 하시고요. 분명히 튑니다. 그래서 막 잘해야지보다는 잘 배우고 잘 보여야겠다. 내가 되게 싹싹한 신입으로 보여야겠다는 태도 정도만 보여주셔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찍 출근하시고 그리고 뭐 더 필요하신 건 없나요? 뭐 제가 뭐 더 할 건 없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좀 생활화하시는 거.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특히 이제 임원진분들도 그렇고 요즘 신입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너무 자존심만 많이 부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정중하고 숙이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사실 그게 제일 현명한 거거든요. 어차피 신입이 일을 잘할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시키는 거 그냥 실수하지만 말자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인턴십에서 좀 우수한 성적으로 하셔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턴십 자체에서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제 채용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심각하게 막 결근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신세계그룹 지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신세계를 특히 노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까 이제 가은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세계 이후에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면접 이후에 쓸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쪼그라들어요. 여기 붙어야만 해라는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나 어차피 지금 면접 볼 때 더 많아. 요게 사실 가장 면접에서는 긴장을 안 하고 자신감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 서류 지원해 보시고 필기 공부하시면서 요번 하반기 안에 붙겠다라는 좀 여유만 가지신다면 문제 없이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